안녕하십니까. 행복연금술사 이대근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직장인들이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지난해에 이어서 동기에 대해서, 동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왜 우리 직장 생활이 고통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래 일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게 돈을 버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돈과 연계가 되면서 이제 고통이 시작됐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직장 생활을, 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많은 요인들을 쭉 한번 열거를 하면서, 과연 그것들이 회피 가능한 것인가, 극복 가능한 것인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두가 회피 가능하고 또 올바른 경영자라면 당연히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다. 이제 이런 결론을 이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물론 열심히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을 만드는 문제가 되는 구조적인 근본적인 것들을 해소하고 극복하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조성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직원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꿈의 신전을 한번 그래서 자기의 삶의 어떤 목적, 그리고 그런 단계별 목표 같은 걸 좀 정확히 파악을 하면 직장 생활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데 보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자연스럽게 조직 또한 경영자나 경영기획 담당자들이 조직원의 어떤 그런 목적이나 목표를 보고 CDP라든지 이런 쪽과 연결을 해서 자연스럽게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고 혹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이런 쪽에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로 지난 강의에 설명을 제가 드렸던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것이 조직에 대한 관리인 거고, 조직의 관리라는 당연히 조직원의 어떤 관리가 될 것이고, 조직원의 관리는 조직원이 고통스럽지 않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왜 잘못하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론이죠. 그래서 우리의 잘못, as is를 판단하는 그런 건 되게 중요한데요. 오늘은 그 첫 단계로서 동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지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뭔지를 알라 그러면 그게 왜 잘못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왜 잘못인지를 알라 그러면 올바른 동기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동기를 알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 이게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동일에 대한 많은 어떤 이론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주장들이 있고, 혹은 다양한 방편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XY 이론, 그리고 동기 요소와 위생 요소, 요 두 가지 정도는 좀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XY 이론이란 뭐냐 하면 성선설과 성악설과 관련되는 그런 맥락입니다. 사람은
의뢰의 이기적인 어떤 그런 동물이고 가능하면 나태해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하고 적당히 통제를 하고 어떤 뭔가 뭐 제재라든지 혹은 어떤 조치를 해야 이제 제대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그런 속성을 가진다. 이제 이런 게 이제 X 속성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Y 속성은 그렇지 않다. 사람은 본래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애착을 가지고 나름의 어떤 일을 몰입을 해서 창의적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Y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 X, Y 이론에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되냐면 모든 사람은 X 속성을 가진다. 혹은 모든 사람은 Y 속성을 가진다. 이게 이제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사람은 X 속성을 가진다. 혹은 어떤 사람은 Y 속성을 가진다. 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모름지기 X 요소와 Y 요소를 둘 다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사실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면 둘 다 가지고 있는 그 X 요소와 Y 요소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그 기능을 유도를 해 나갈 거냐, 발현하는 것을. 그게 이제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X와 Y 요소를 중첩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X 요소가 좀 더 강한, 그러니까 좀 이기적인 어떤 속성이 조금 더 강한, 나태하려고 하는, 가능하면은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는 속성이 좀 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이 다양하죠. 이제 그게 이제 인간의 어떤 본성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을 볼 때 과연 어떻게 그걸 관리해야 되겠느냐. 사람마다 예를 들면 100명의 조직원이 있다면 100명마다 개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관리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니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르게 하고 그걸 100가지 케이스에 맞춰서 또 어떤 사안별로 또 각각 다르게 이렇게 하는 건 너무 힘들죠. 조직은 당연히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다양한 속성을 가진 조직원들이 그런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따르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시너지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XY 이론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시사점은 조직원을 관리를 할 때 어떤 쪽의 요인이 발현이 되도록 할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 3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의 어떤 속성입니다. 예를 들면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일이라면 당연히 X 요소적인 그런 쪽 속성을 좀 강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쪽을 터치를 해줘야 되고 그런 쪽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좀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Y 이론적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독특하게 뭔가 창의적으로 뭔가 틀려고 하는 쪽은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죠. 물론 그런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맡은 바 업무의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어떤 접근은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정해진 룰이나 절차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일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렇게 일이 잘 되도록 동인 요소라든지 동기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창의적이라 그러면 사실은 뭐 크게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고객이나 시장의 반응이나 어떤 변화에 능동적으로 즉각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원 개개인들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창의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Y 속성이 발현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물론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조직의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또 과도한 일탈 이런 거는 또 있으면 안 되겠고 당연히 어떤 정해진 어떤 프로세서 규정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베이스라인으로 이제 깔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어떤 XY 이론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조직원의 어떤 뭐 수준이랄까요? 어떤 성향 이런 게 있습니다. 조직원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옛날에 뭐 60, 70년대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그 보수적인 어떤 그런 사회 문화에 뭐 있는 그런 쪽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창의적이보다는 어떤 X 요인이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 부분을 그러면 잘 이제 어떤 뭐 중점적으로 이렇게 그 끌고 가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겠죠. 반대로 굉장히 막 어떤 리버럴한 이런 쪽에 있는 조직원들의 성향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X 쪽보다는 Y 쪽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하고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CEO의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시대 정신이나 사명감 같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과연 내가 사장일 때 과연 우리 조직원들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까? 그럼 뭐 대체적으로는 창의적인 쪽으로 이제 많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생각하는 의도하는 바도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CEO라면 어떤 사명감과 시대 정신이나 역사식에 보면 당연히 60, 70년대나 8, 90년대를 지나서 지금 현재 2010년 이후에 어떤 이런 시대를 상황을 보면 당연히 창의적인 쪽으로 4차 산업혁명을 굳이 뭐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런 쪽으로 중심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명을 갖고 이제 리딩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제 XY 이론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런 쪽을 좀 우리가 착안을 하고 시사점을 이제 이렇게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요소와 위생요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동기요소란 뭐냐 그러면, 안 해주더라도 크게 뭐 불평불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주면 어떤 성취감이나 어떤 만족감이 굉장히 커지는, 뭐 비례적으로 커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동기요소로 갈 수 있고요. 위생요인은 그 반대입니다. 안 해주면 불만이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 어느 정도가 되면 더 많이 해준다고 해서 비례적으로 만족감이나 어떤 성취감이 굉장히 커지지가 않습니다. 위생 요소의 이제 대표적인 게 뭐 돈이나 어떤 복지 이제 이런 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저런 것들은 어느 기준 정도가 되면 그 기준이 안 되면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지죠. 굉장히 막 어려운 어떤 경제 여건에 이제 처해지기 때문에 돈을 좀 월급을 좀 더 올려달라는 그런 쪽에 어떤 그 불평불만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이 도달을 하면 더 이상의 어떤 돈을 더 주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한 2억 정도 연봉을 받는 사람한테 한 1억 정도를 더 줘서 3억을 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성취감이나 어떤 그런 만족감이 한 50%확 올라가는 그건 아닌 거죠. 이미 물론 이제 그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더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 뭐 반대할 이유는 없죠. 좋아는 하죠. 근데 그 좋아하는 그 강도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거죠. 이제 이 개념에서 보면 이제 동기요소를 보면 이제 반대로 뭐 전형적인 게 어떤 그 성취감이나 어떤 자긍심, 어떤 보람 뭐 이런 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봉사활동 같은 거 하면 그 자기 어떤 활동의 결과로서 그거를 혜택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행복해하고 되게 막 이거 고마워하면 그 자체로 막 이렇게 이 만족도가 막 성취감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칭찬이 이제 보면 대표적으로 동기요소라고 그러는데 칭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냥 예를 들면 뭐 하루에 한 10개 정도를 졸업하는 사람한테 한 12개를 졸업했다면 야 이게 2개나 더 졸업했네. 야 오늘 정말 열심히 일했다. 참 잘했어. 이런 그런 사실 좀 저급한 그런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 자기 하는 일에 뭔가 고민을 해서 뭔가 이렇게 좀 뭐 변화가 되었을 때 네가 이번에 막 고민해서 그런 좀 개선되는 것들이 조직 전체적으로 동료에게 굉장히 큰 어떤 편의성이 제고가 돼서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정말 너 잘했어. 이제 이렇게 해야 이제 그런 것들이 그야말로 어떤 그 성취감이나 제대로 된 어떤 보람 이런데 이제 이 밑에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전형적인 동기요소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기요소와 위생요소의 이제 개념에서 보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위생요소를 가지고
어떤 그 동인으로 관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위생 요소는 단지 어떤 기준선 이상만 충족되도록 해주면 뭐 충분하다. 아니, 충분이라는 개념이 약간 어폐가 있지만 어느 정도 만족하다 이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동인 요소에 대한 돈이나 복지에 해당되는 이것을 계속 올림으로 해서 뭔가 이 열정을 배가시키고 생산의 어떤 성취감을 배가시켜서 그래서 생산성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쪽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위생 요소 부분들이 만족 수준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동기 요소를 찾아서 이것으로 동인 관리를 해야 되나? 동인 관리 해야 돼. 그래서 이 뭔가 이제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회사에서 이제 배려한 만큼 이제 비례적으로 혹은 더 많이 뭔가가 이제 이 생산성 효과라든지 어떤 만족감이 이제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동기 요소와 위생 요소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제 그 돈이나 이런 쪽 당근과 채찍에 의한 방식은 아무래도 어떤 구시대적인 그런 상황에서 유효했던 그 방안 자체가 뭐 무의미한 게 아니라 위생 요소가 굉장히 중요했던 그 시절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는 선진국 단계의 어떤 여건이 되면 이제 그거보다는 동기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기본 지식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되나 그러면 동기 이론. 이제 XY 이론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 조직원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 태도라든지 어떤 그 발현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걸 어느 정도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그런 구상을 했다면 실제 이제 그 개별 어떤 그 경영 활동 과정에서 조직원들의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리스트업을 해서 어느 것이 이제 동기요소, 어느 게 위생요소인지를 밝혀서 위생요소보다는 동기요소들을 많이 찾아서 이제 이 직원 관리를 해주는 보람되고 행복한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제 직장을 만드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연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동기 이론, 동기를 이제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동기 이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이제 동기 이론인데요.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이게 제가 알기로는 1960년대 뭐 그때 이제 처음 나왔던 그 이론인데 요즘 들어서 이제 각광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얘기한 대로 위생 요인이 중요했던 XY 이론에서 X 쪽의 속성이 중요했던 그런 시대 상황에서는 동기 이론이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당근과 채찍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관리 방법으로 충분히 아주 기대한 만큼의 효과적인 어떤 그런 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60년대를 지나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위생 요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의 어떤 속성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되면서 Y 쪽의 속성을 많이 발현을 시켜야 되고 위생 요인보다는 동기 요인을 많이 이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금 욕구 단계론이 이제 다시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럼 요즘은 상당히 굉장히 오래된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각광을 받는 그렇게 됩니다. 총 5단계의 욕구가 이제 나눠지는데요. 제일 위에가 자아실현입니다. 두 번째가 존경받기. 세 번째가 소속감이나 애정. 네 번째가 경제적 안정. 뭐 여기 안정은 사실 경제적 안정보다 다른 안정, 여러 요인들, 사회적 어떤 안정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일단 경제적인 그쪽으로 이제 뭐 가장 중요한 이제 조직 경영이고 회사 경영이니까 그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생존 욕구.
이제 뭐 전시 상황이거나 옛날에 그 산업혁명 이전에 정말 빈곤, 모두가 빈곤한 그 사회에서는 사실 생존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살아만 남을 수 있다면 열심히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산업사회가 되면서 뭔가 이렇게 막 잘 살게 됐습니다. 서민들이 막 중산층이 막 생겼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안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안정선에 오르기까지는 그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죠. 저축도 하고 뭐 재테크를 해서 어쨌든 이 안정을 하는 이 단계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이 되면 이제 조직의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안정감, 애정, 이런 것들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소속감 이런 게.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넘었으면 존경을 받아요. 내가 어떤 동료나 후배나 위에 상사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나, 자기 역할에 대해서 이런 게 중요하고, 마지막 최고 위의 단계는 이제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욕구가 생긴다, 그죠? 이게 이제 그 욕구 5단계 쓰는데, 요 내용들은 사실은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은, 욕구들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욕구들이 있는데, 그 욕구들이 그 수평적인 평면선상에서 A 욕구, B 욕구, C 욕구가 동등한 레벨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동등한 레벨이 있으면 리더가 보고 우리는 A와 B를 집중적으로 활용할 거야 그러면 이 A, B를 계속 많이 활용하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쪽은 굳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평면적이 아니라 수직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A, B, C, D, E 이렇게 있다면 이미 예를 들면 E나 D의 욕구들이 충족된 상태에서는 여기에서 계속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 위에 단계의 욕구가 욕망이 있는데 이미 충족된 욕구를 계속 터치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수평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쪽 세 개를 터치하지 않더라도 이쪽 부분을 계속 키워나가면 전체 파이는 커지니까요. 그럼 만족은 커지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없다면, 가치 차이가 없다면. 근데 이게 이제 단계가 되면 여기를 아무리 키워봐야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은 그 위의 단계의 욕구를 원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갈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매슬로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5단계로 나눈 거고요. 여러분들은 조직에서 이제 동료나 혹은 본인 스스로 욕구들을 한번 이제 봅니다. 어떤 욕구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그룹핑을 좀 해서 포스트잇으로 쭉 이렇게 그룹핑한 다음에, 요게 그 단계가 하위냐 상위냐, 요걸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이제 나래비를 씌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게 7단계가 될 수도 있고, 3단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걸 가지고, 경영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일단, 매슬로우의 경우에는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그걸 가만히 보면, 요 경제적 안정이나 생존은 사실은 과거 시대에 7, 80년대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때 되게 중요한 어떤 욕구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소속감이나 애정 혹은 존경받기 이 정도가 필요한 요구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자아 실현의 욕구가 된다면, 이 말은 이제 존경도 받고 소속감도 있고 애정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충족이 되었을 때, 이제는 자아 실현의 어떤 요구가 있을 때, 이제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이제 향후에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가 되고 모두가 어느 정도의 어떤 만족을 할 때 아마 이 욕구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일부는 이 욕구를 갈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자아 실현 쪽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만약에 우리 회사의 사장이 CEO가 저에게 자아 실현의 기회를 준다면 다른 어떤 요인보다 훨씬 더 어떤 열정을 갖고 만족감을 가지면서 자기 일에 막 몰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소속감이나 애정이 충분히 누리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존경을 해주면 이제 그러면 이제 열심히 자기 어떤 성취감을 느끼면서 이제 일을 하겠죠.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면 에즈리스지만 존경받기 같은 경우는 이미 소속감이나 애정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미 소속감이나 애정이 어느 정도 이제 돼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 중에서도 혹은
굉장히 이제 좋은 직장이라고 평가받는 이런 직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속감이나 애정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가능합니다. 어떤 근무가 이제 안정이 되면요. 그런 경우에는 존경받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라의 일부 어떤 주장을 보면 공공기관의 이제 그 경영을 이제 사기업처럼 해서 혁신을 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과거에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동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역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행을 한다는 의미는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오히려 그 다른 쪽으로 동인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그 사기업의 스타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동인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존경받기라든지 아니면 자아실현 쪽으로 그 사기업적인 어떤 이런 소속감이나 애정 이런 쪽보다는 그 더 높은 쪽에 어떤 동인을 줘서 뭔가 이렇게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더 열정적으로 몰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 책에도 다 그런 식으로 주장이 되어 있죠. 요걸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알게 됩니다. 질문. 과연 우리 조직이 하고 있는 동인 관리, 어떻게 보면 평가와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조직이 현재 하고 있는 어떤 동인 관리, 평가 시스템, 어떤 보상 시스템이죠. 그게 과연 적절한가, 올바른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지금까지 본 내용을 가지고 가만히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하고 있는 걸 좀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그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조직에서 뭐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혹은 거의 뭐 그 아무런 의심 없이 쓰고 있는 그 당근과 채찍, 뭐 책임주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성과주의 이런 것이 과연 동인 관점에서 보면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이유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이제 기초 지식을 이제 쌓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당근과 채찍의 방식 아마 대부분의 조직이 다 그거를 채택하고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쪽을 더 강화하고 있는 그런 행태 같습니다만 그것들이 실제로 효과성이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욕구란 계층적이다, 단계적이다. 그래서 하위 단계 이미 만족하고 있는 이 욕구 쪽을 계속 더 얹어서 더 줘봐야 사실은 크게 만족감을 느끼게 만들지 못한다. 그 상위에 있는 욕구를 터치를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물론 합의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만 터치하면 이게 사상유각이 되죠. 허물이지. 왜냐면 본질적으로 아래 부분이 훨씬 더 살아가는데 더 중요합니다. 이제 충족이 됐기 때문에 위에가 필요한 거거든. 계층적이다. 그 다음에 조직마다 나름의 상황을 한번 보고 판단을 해보자.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속감이나 애정은 충분하니 존경받기 쪽으로 한번 해보고 나아가 자아실현 쪽을 터치를 해서 혁신 리더나 이런 쪽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쪽에 이제 그 시사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CEO의 생각, 시대정신과 역사의식, 사명감 이런 거에 비추어서 직원들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느냐. 과연 기계적인 반복적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으냐. 창의적인 일을 하도록 만드느냐. 그래서 기계적인 반복적인 일들은 자동화를 시키고 창의적인 일 쪽으로 직원들을 많이 유인을 해서 부가가치도 높일 뿐만 아니라 조직원의 어떤 행복이나 어떤 만족감도 높이는 그러면서
동기 요소를 적절하게 발굴을 해서 활용을 함으로써 더욱더 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한 직장이 되어지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하고 있는 대표적인 당근과 채찍 문제,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